이번 영상은 수많은 기법보다 중요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꼭 숙지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을 때는 투자의 시야가 이전과 달라질 것을 전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 위해 수많은 매매 기법을 찾아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대부분 사람들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많이 있었죠. 그 원인이 과연 머리가 나빠서 습득하지 못한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매매의 기준이 심플하지 못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감각적인 매매를 이해하기 쉽게 장대양봉과 도파민 회로의 관계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정확히는 보상 예측과 동기부여에 더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예로 들면 이걸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인 거고, 매매로 예시 들면 이전에 큰 수익을 경험했던 기억인 거죠. 하지만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보상을 예상할 때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에 매매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에서 적용한 도파민의 사례는 어떤 걸까요? 도파민의 중독의 작동 원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자극적인 요소는 차트에서 장대양봉을 봤을 때 작용되고, 예상 보상은 이번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라고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 보상 단계에서 이미 뇌의 정보 처리 체계가 매수 방향으로 편향이 되었기 때문에 뇌는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보상을 획득하는 것을 진화적으로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 정확한 매매 기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위험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죠. 실제 트레이딩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는 돌파 매매로 예시를 들어보면 저항선 돌파 가능성만 주목하고 실패에 대한 확률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은 작은 조정도 숨고르기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추격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전두엽의 균형 잡힌 분석 기능이 약화되어서인데요. 전전두엽의 주요 기능은 의사결정과 집행기능, 그리고 자기조절 등 실전 투자에서 많이 작용되는 요소들이죠. 그렇기에 전전두엽이 즉각적 보상 신호에 의해 판단의 균형을 잃고 잘못된 매매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추가로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을 보고 매수로 이미 편향되었다면 매수에 대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한테 유리한 매매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심리적인 요소를 제어하지 못하면 100번이 넘는 매매 기법을 적용해도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사용할 확률은 10% 이내라는 거죠. 그렇기에 심리적인 요소를 제어하는 걸 먼저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본 겁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탑 트레이더를 착출하기 위해서 정신과 인지평가를 검사하는데 집중력과 스트레스 내성, 위험 감수, 성향까지 측정합니다. 추가로 보상 예측에 대한 충동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도 심리 검사를 통해 검사하죠.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트레이딩 환경에서 변동성 높은 종목을 매매를 시켜놓고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에 트레이더를 착출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손실 후 과도한 보상 추구 성향이 나타나면 탈락시키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만 공부할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심리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정상적인 매매 기법을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방법을 공개해 볼게요. 이 방법은 실제로 증권사의 딜링룸에서 트레이더를 양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딜링룸 트레이더들은 하루에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를 거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훈련인 거죠.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모의 매매 훈련입니다. 실제 시장과 동일한 압박 속에서 감정 컨트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모의 매매이기 때문에 감정을 집중해서 손익 변동에 따른 여러분의 심리 변화를 관찰해야 됩니다. 하루 단위로 목표 손익과 손실 한도를 사전에 설정을 하고 규칙을 지킵니다. 일정 기간이 흘러가면 점진적으로 지루하다는 생각이 지배될 텐데 극복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장중 매매 기록은 영상 녹화까지 병합해서 진행하고 매매할 때 심리 상태를 기록합니다. 실제 상황이라 가정하면 나스닥 선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대상으로 매매할 때 매수로 진입해서 목표 수익으로 익절했지만 차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견인되었을 때 아쉬움에 후회되는지와 같은 심리까지 기록합니다. 이때 후회 심리가 작용되었다면 이처럼 부정적인 심리를 제거할 때까지 훈련하는 게 초점입니다. 반대로 손실 시에는 복구 심리가 작용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 나도 모르게 리벤지 매매가 발동했다면 고칠 때까지 훈련합니다. 이번에는 급변하는 시나리오에서 반복 노출 훈련입니다. 과거 데이터로 급락 급등 상황을 재현해야 되는데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완성된 차트를 보지 않고 리플레이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리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한 시간을 30초 이내로 짧게 설정해서 포지션을 가상으로 매매해봅니다. 이후에 리플레이가 종료되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행 속도를 계산해보고 판단 일관성과 심리가 흔들렸는지 기록해서 점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뉴얼 확인 없이 반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는가이고 포지션 진입이나 청산시 주저함이 있었는가를 기록해서 반사적인 대응과 매매 진행할 때 주저함을 제거하도록 꾸준히 연습해봅니다. 다음은 감정 다이어리 작성입니다.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전중 후반으로 분할시켜 놓고 감정 상태를 기록해 봅니다. 이때 감정 상태가 불안했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서 주간 단위로 감정 패턴 리포트를 작성해 나아갑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쌓였을 때 특정 시간대나 특정 조건에서 감정이 반복되는 영역을 찾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 나스닥 개장 시간에 거래하는 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극복을 하거나 그 시간대는 매매를 하지 않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호흡과 집중력 강화 훈련인데요. 실제로 딜링룸에서도 소음 차단 헤드셋과 호흡 타이머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할 때 흥분을 제어하기 위해 심박수와 긴장을 낮춰서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훈련 방법은 거래 시작 전 3분 복식 호흡을 통해 안정감을 만들고 장중에 심박수가 급상승하면 30초 동안 호흡을 통해 릴렉스합니다. 다음은 규율 강화 훈련입니다. 목표는 감정보다 규칙이 우선인 매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이고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훈련 방법을 예시로 들면 하루에 손실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해 놓았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추가로 일일 거래 횟수를 제한시켜 내동 매매를 방지시키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진입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매매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날로 미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을 위반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이로써 매매 기법보다 중요한 심리 컨트롤 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질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의 힘이 필요하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